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8월 21일 장 시작 전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 코멘트 부분들로는 이런 걸 좀 잡아봤습니다. 어제 한 주간에 체크해야 할 이슈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좀 드렸던 미리 어제 꼭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했으니까 못 들으셨던 분들은 시간 되실 때 어제 8월 20일이죠. 일요일 이번 주 일정 관련된 부분에서 정리해드린 내용 부분들을 꼭 참고로 좀 해주시고 이재용 선고가 D-4일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이슈가 안 돼요. 참 특이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삼성 관련된 뉴스는 물론 기사화 되긴 되는데 우리가 제 눈에 잘 안 띄어요. 일부러 찾아봐야지만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두 가지 이재용 선고 관련된 부분이고 다음 주는 이제 기아차 선고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그 기업의 자체적인 내용이죠. 기업의 내용 부분이. 근데 파급 효과는 조금 클 수도 있어요. 파급 효과 부분들은 거기 내용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한동안에 수혜받는 종목권, 수혜라기도 좀 그렇네요. 추가 상승 부분들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좀 조정 부분들이 나오거나 하는 종목군들의 가지수가 좀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그룹 관련된 내용 부분과 연관성 부분들이 있으니까 삼성전자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참고를 해두시고 주말장에 있었던 이제 장 시작 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에서 유가가 3%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유가의 3% 급등 관련된 내용하고 주말에 18일 날이죠. 18일 날 우리나라 19일 정도 청와대랍니다. 백악관의 극우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배넌이 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SCI 관련된 지표는 신흥지수는 소폭 반등 부분 나왔어요. 특히 신흥지수가 0.8% 정도. 근데 커머디티 WTI 기준으로 48달러 정도까지 거의 이제 50달러가 근접하는 3% 정도의 상승이 급등 부분들이 좀 나왔죠. 이 급등 부분들의 내용 부분들을 보면 시추공수 5개 감소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이지리아의 원유 수출이 향후에 한 10월 정도 되면 상당히 좀 많이 감소될까 하는 전망 부분하고 결정타는 그거였어요. 아직 이 내용은 저도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엑슨모빌 정유공장이 폐쇄했다는 뉴스,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의 3% 정도의 급등을 만드는 요건 부분들이 좀 됐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거의 50달러 부분들 근접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한 45달러 정도까지 하락 부분들을 좀 진행했죠. 항상 보면 심리적인 저항도 있지만 가격 저항대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9,900원하고 만원은 100원 차이인데 이상하게 그 정도 가격 가면 한 번의 돌파보다는 한 번 더 눌렀다 가는 그런 케이스죠. 50달러라는 기준 부분도 상당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45에서 이제 50 근접하는 파동 부분이 나왔고 거기에서 다시 45까지 박스권 부분 진행되다가 다시 3% 정도의 급등,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들 코멘트를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가능성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엑슨모빌의 정유공장 관련된 부분들의 팩트 아직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베네수엘라에서 상당 부분 원유를 수입을 합니다. 특히 중진료 같은 경우에 중진료 수입을 해서 뭔가를 제품을 만드는데 지난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코멘트를 했죠. 물론 이 내용은 엑슨모빌 그 정유공장의 폐쇄가 아직 확인된 거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다고 기사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연관성 부분들을 유추를 지금 해보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봅니다. 경제 제재 부분들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뭔가 프레스를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베네수엘라의 수입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가장 먼저 타격
이익을 받는 것은 미국의 정유공장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뭡니까, 나비 효과가 조금씩 나오지 않나 하는 유추를 지금 해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3% 정도의 급등 부분들이 좀 진행됐고, 항상 중요한 게 부분들은, 저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유가가 바로 60달러까지 가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50달러 안착 정도, 45 이상만 되면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50달러 정도에서 그냥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유가의 반등 부분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급하지만 않고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다 하면, 일단 투자 심리 부분에서는 조금 더 뭡니까, 마이너스 되는 보다는 플러스 요건 부분도 조금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의 정제 공장의 폐쇄가 진짜 확인이 되는지, 그리고 그 폐쇄되는 내용 부분들에 따라서 추가적인 유가의 반등 부분들과 연관성 부분들을 가질 수 있다. 이번 주에 하나 계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21일부터 24일 을지훈련 부분들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24일에서 26일 잭슨홀 미팅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을지훈련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이제 내용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서로 이제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을지훈련 관련된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병력이라든지, 그 무기라든지 상당히 많이 감소시켰어요. 북한이 아주 싫어하는 항공 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얼핏 스치면서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한 7,000명 정도 규모도 좀 감소된 것 같아요. 그 의미는 그냥 통상적인 훈련 부분에서 더 축소, 서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계속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하나 의미겠죠. 그러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도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극점 부분들을 찍고, 시장에서 모든 난리가 났다고 해서 극점 부분 찍었다고 코멘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은 상당 부분 없어지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스티브 배넌 경질이죠. 저는 이건 어제 아니죠, 지난주 금요일 장 때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다우지수랑 나스닥이 출렁거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저는 근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정권의 설계자였어요. 이 배넌이,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에 아주 극우적인 성향, 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그 다음에 국경세 이런 거 있죠. 특히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그 노선 자체를 세우면서 당선을 좀 많이 봐왔던 사람인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트러블 메이커가 좀 됐죠. 결정적으로 이번에 뭡니까, 인종 우월적 백인 그쪽 부분들의 편을 들면서 전략 팀까지 없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스티븐 배넌이 퇴출을 당했습니다. 배넌 같은 경우에 중국과 대결 부분들을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배넌은 별로 그 관심이 없는데 게리콘 위원장은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차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연준 의장의 후보로 게리콘 위원장이 뭐 기존의 예전 연준 의장 다음으로 거의 비카비카 할 정도로 비슷하게 정도 그 차기 임명 후보에 좀 들어갔던 사람인데, 게리콘 위원장이 사임이라든지 어떤 뭔가 불확실성 부분들이 커진다 하면 이건 조금 좀 시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세제 개편이라든지 향후 트럼프 정책의 핵심 키워드 부분들을 설계를 했고 추진했던 사람이 게리콘 위원장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그 대립 부분들을 했던 게 스티브 배넌과 게리콘 위원장이에요. 근데 스티브 배넌 부분들이 경질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한쪽 구도가, 그러니까 그 경쟁 구도 부분에서 한쪽이 무너지니까 다른 쪽이 좀 뭡니까, 적극적인 추진 부분들을 할 수 있겠죠. 꼭 그거 같아요. 주말에 보니까 작년에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중국이라든지 글로벌 선사는 완전히 땅 찍고 헤엄치게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해외 물동량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완전히 경쟁력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정부의 대체 부분이 우왕좌왕하면서 한진해운을 공중분해 시키는 바람에 그 효과 부분들은
우리나라 수출업체 분들은 나중에 물론 기존 업체 부분들이 있지만 글로벌 선사를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주고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자체가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다른 선사 업체들은 어부지류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상승을 시키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선사에 물론 가입 부분들은 됐지만 또 조건부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정책적인 실패작 부분 중에 하나가 한진해운인데, 그러면서 뭡니까? 한진해운이 무너지면서 다른 중국 선사라든지 글로벌 선사들이 시장 점유율 부분들, 그러니까 주도력을 가졌던 것처럼 스티브 배넌이 경질되면서 게리콘 위원장의 정책적인, 그 다음에 권력 중심적인 흐름 부분에서 우선권 부분들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는 부분이 트럼프 정책이 계속 뭡니까? 뭔가 추진이 안 된다는 것보다 뭔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세제개혁안 공개하고 11월 달까지 상하원 승인 계획 부분들, 세제개혁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35% 정도에서 15%까지 대폭적으로 이게 되면 글로벌 웬만한 국가들보다는 이 세금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상당히 파급 효과 부분들이 클 거라고 보는데, 물론 단번에 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부분은 스티븐 배런이 경질되면서 게리콘 위원장의 주도권의 힘 부분들이 좀 쏠리지 않을까, 조금 밀어붙이는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효과의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보시고,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던 스티브 배넌, 국경세도 하지 않았고 용도삼위로 다 끝난 정책 부분들을 고안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7개월 만에 또 다시 경질이 됐습니다. 경질이 됐고, 이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부분들인데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 그렇게 보시고, 이번 주에 이제 오늘부터 정부 조직이 마무리가 됐죠. 하나 안 됐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선임 부분들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백지 신탁 때문에 계속 뭡니까, 장관 후보. 근데 저희가 만약에 그분들은 좀 이해가 돼요. 자기들이 키웠던 민간 쪽 같은 경우는 기업 오너들이 있는데, 기업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건 회사 지분인데 지분을 백지시다 맡기면 지분 다 없어버리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장관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 부분도 좀 진행돼야 하는 부분들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들 통합 컨트롤 센터에서 장관 선임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부서를 제외하고 장관 선임 부분들이 되면 추후에 보고받는 걸로 진행하면서, 그 외에 방통이라든지 산업통상부라든지 그 외의 부서는 이번 주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핵심 사항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보고 부분들이 좀 시작이 되면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자는 거예요, 저는. 업무 추진 부분들에서 업무 추진 그렇게 무슨 중요한 내용입니까? 하지만 지금 장세 부분들한테 여러분들 성격을 말씀드릴 때, 지금은 이번 주에 잭슨 미팅에서 눈치 보기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트럼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실적 부분들은 다 거의 발표가 됐고, 중소기업 관련 코스닥 관련된 부분도 실적 우상향 종목권들이 지난주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 부분 나오긴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련 종목권들이 낙폭과대해서 자기 본질가치 부분 너무 과하게 오버슈팅 부분들의 매도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고, 아니면 종목별, 섹터별 이슈에 따라서 내용,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단기 수급 부분들이 집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부 조직 관련된 부분들의 업무 내용 부분들에 나오면서 그쪽 관련 섹터 부분들의 반등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3주 정도 전에 통신주를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그때 통신주가 전고점 넘어가고 상당히, 그때는 시장 주도주군으로 나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정부 규제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최근에 통신주들 하락폭 자체가 좀 크죠. 정부가 선택 약정 부분들을 25%로 통보를 해버렸죠. 9월 1일부터. 근데 한 단계 조금 뭡니까,
그 완화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단 한 9월 15일 정도부터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 인하 방안 부분들이 시행될 경우에는 매출액이라든지 이건 상당히 큰 타격 부분들 좀 가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통신사 사장들의 휴가이기 때문에 업무 보고 전후로 해서 어떤 휴가 내용들이 있는지 여기 또 요금 감면 대상자로 확대 정책 부분들 좀 여러 가지 방향 부분들이 좀 있어요. 두세 가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통신주의 반응과 추가 약세 부분들의 어떤 방향성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택 약정 할인 관련된 부분은 드라이브를 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 자체가 크다. 라는 코멘트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오늘부터인가요? 한미 FTA 개정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납타의 영향 부분들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체크할 부분들이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에서 그 항소에서 승소해서 기아차 소송에 영향을 줄 것 같아. 이건 다음 주니까 다음 주인가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노트 8, 그 다음에 아이폰 8, 아이폰 8, 그다음에 V30, 이제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쭉쭉쭉쭉 나오죠. 가장 먼저 V30이 아마 다음 주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델에서 갤럭시 노트는 펜 기능, 아이폰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AR이 지금 가장 집중이 좀 되고 있어요. AR. 그래서 AR 관련주도 관심권을 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에서는 듀얼 카메라가 기본이죠. 이번 주 아마 제품이 아마 출시가 나올 거예요. 제품이 공개 부분 좀 진행될 겁니다. 24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듀얼 카메라 선택 부분들을 좀 했다는 거, 그래서 그쪽 관련 종목군도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큰 그림 부분에서 계속 눈치 보기 장세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종목군 이슈, 우리가 지난주에 아연 가격 부분들 상승을 말씀드려서 고요란의 급등 부분들 만들었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통신주들, 철강주들,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 설명했을 때 종목의 섹터별로 영향을 분명히 좀 주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모멘텀이라든지 거래량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 상승 부분들이 미진할 때, 아니면 주가 상승 부분들의 가속력, 페달, 우리가 이제 그 속도를 낼 때 페달을 더 밟죠. 그 역할 부분들을 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작용 부분들 하는 게 이슈 모멘텀이라고, 분석이죠.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아침 이슈 부분들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 시작 즐겁게 시작하시고, 저는 오후에 마감 브리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시작하십시오.